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줄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기대가 무산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로써 3거래일 연속의 가파른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223포인트가 빠졌고요. 주간 단위로 봐서는 이제 낙폭이 이것도 역시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으로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에는 0.9% 오르면서 56.98까지 현재 상승을 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무리 주식을 갖고 있는 거 패고 빌려서 패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팔 만한 주식이 잘 없는, 주식 비중이 좀 모자라는 한국 증시에서 이제 이런 수급을 나타낼 때도 됐구나, 이런 거죠. 자, 오늘 미국 증시 왜 내렸는지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주요 경제 지표가 나왔어야지 이거를 핑계로 하락했다고 할 텐데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는 가운데 왜 내부적인 불안감이 커졌는지 블룸버그 통신의 마감 브리핑 보시죠. 오늘 채권 시장과 금융기관이 문을 닫는 반공휴일이죠. 콜럼버스 데이를 맞이한 미국 증시는 이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내렸다고 나왔고요.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 우려 때문에 당연히 항공주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에너지주의 급락이 또 뒤를 이었습니다. 그 결과 조정의 바로미터로 최근에 언급되던 S&P 500 지수의 200일 이평선이 결국 깨졌는데요. 이거는 2012년 11월 내 정확하게는 686일 만에 처음이었다네요.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 뉴욕 증시, 월가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 것이냐 이런 투심 위축이 좀 두드러졌던 하루였고요. 뭐 이런 날 안전자산 금의 가격은 당연히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지표 없는 가운데 오늘 보시다시피 이제 내부적인 수급만으로 하락한 하루였는데요. 오실레이터 오랜만에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게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0 위로 가면은 과매수, 그다음에 0 밑으로는 과매도. 하지만 이제 통상 마이너스 플러스 한 30권역에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거를 깼던 게 8월 초였고, 그 다음에 또 급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9월 들어서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쯤에선 누가 봐도 반등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점선으로 할게요. 하지만 올라가다가 좀 다시 꺾이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과매도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렇게 밑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 과연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 이후로 반등의 탄력은 얼마나 될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현재 미국 증시의 경우는 과매도라는 테마는 분명히 통할 만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요 200일 이평선이 왜 중요하냐 이제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화면 잠깐 보시면은 쇼 커버링이 안 나왔다는 거. 요 며칠 우리 한국 증시도 그랬지만 미국 증시도 과매도 국면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내지는 하방 포지션이 익절을 하는 쇼커버링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반등을 기대했던 사람이 많았는데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제 뭐든지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200일 이평선의 경우 이제 보통 조정의 시작으로 규정 지을 때도 있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저는 뭐 이 차트 분석을 잘하지도 못하고 사실 크게 맹신하지도 않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 차트라는 거는 아주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이 차트를 분석하는 주체가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차트를 보는 거하고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의 장대 양봉이 하나 뜨고 나서 내일 새벽에 또 이 차트를 보는 거하고는 또 기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 차트 분석을, 기술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일장일단은 뭐냐면요. 보통 이제 200일 이평선 하향으로 돌파하면서 깨지는 게 조정의 시작으로 얘기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 사례를 보면은요. 이렇게 급하게 2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던 구간에는 여지없이 V자 반등이 나오더라. 이번에도 그 어느 때보다 급하게 지금 밑으로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에서 다우지수 일종 그래프 보셨고 S&P 500 지수 오늘 200일 이평선 깨고 밑으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요. S&P 500 지수도 오늘 하루 동안의 그래프 볼 수 있을까요? 준비되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오늘 200일 이평선이 1890대 정도에 걸쳐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오후 들어서 팍 깨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오픈하고 미드, 저 때가 한 오후 12시 반에서 1시 경우였는데 요때부터 슬슬 탄력이 빠지면서 미증시가 보시다시피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사실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내부의 뭐 이슈도 있지만
에볼라 얘기가 한번 또 나온 건데요. 이제 오늘 콜럼버스 데이로 공무원들도 오늘 대부분 쉬었거든요. 관공서가 문을 안 여는 데가 많았었는데 이제 미국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근데 미국의 CDC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여기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긴급 브리핑을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에볼라 관련해서 뭔가 큰 이슈가 있나 하고 이제 다 갔는데요. 이제 브리핑이긴 하지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이제 CBC 뉴스의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왜 간호사가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됐었잖아요. 이거를 봤을 때 치료 시설에서 과연 확실하게 에볼라를 막을 만한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또 이 텍사스 병원이 대형 병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3차 진료기관 같은.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에볼라가 감염이 된 거 보면 이거 뭔가 좀 이 전염에 있어서 강도가 세거나 좀 그런 거 아니냐. CBS 뉴스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에볼라 전염 경로라든가 관리에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너무 에볼라를 과소평가했는데 이제 과거에 뭐 사스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나 이런 거는 뭐 손만 깨끗이 씻어도 뭐 90% 예방된다고 해서 다들 손 씻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을 하루에 막 20번씩 씻었던 결벽증 환자도 만약에 사스에 걸렸다. 그러면 이 손 씻는 게 진정한 프리벤션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뭐 호흡기다 뭐다 이런 재검토가 있었겠죠.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미국 시장이 들썩했다는 거죠. 공포지수 보실까요? 결과적으로 오늘 하루 만에 16%가 급등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오후 1시경부터 지금 시동이 걸리면서 공포지수가 급등하고 있죠. 이게 이제 반대로 미국 증시의 급락 시점하고 이제 역동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경제 지표는 없었지만 타당한 이유가 에볼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의 이런 좀 누가 봐도 좀 인위적이고 갑작스러운 조정은 10월 FOMC에서 비둘기파들을 어깨에 좀 힘을 실어주고 매파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그런 또 하방 공격 세력들의 작품이 아닌가. 왜냐면요, 지금까지 뭐 테이퍼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QE2가 끝날 때라든가 어떤 주요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리스크 에버전이라고 하죠. 리스크 회피에 따른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시장을 볼모로 해가지고 거의 뭐 자해하듯이 투정을 부리면서 어떻게든지 연준의 양적 완화 내지는 비둘기파적인 흐름을 이끌어내려고 시위를 일종의 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최근 연준 임원들도 자꾸 이제 시장을 얼르고 달래주려는 그런 노력. 오늘 뭐 경기 둔화 우려의 미증시 급락이라고 각 언론사 헤드라인에는 지금 붙어 있고 HTS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아니 지금 G20만 봐도요 20개 국가에 매일매일 경제 지표가 2개씩 3개씩 나오는데 그중에서 안 좋은 거 하나씩 찾아내는 건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렇게 호재에는 눈을 막고 귀를 가리고 반대네요.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악재에만 자꾸 저렇게 집중하면서 막 투정을 부리는 이런 게 결국은 10월 FOMC에 대한 어떤 자해 공갈성의 하락세가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의도대로 10월 FOMC에서 아직까지 좀 섣부르다. 뭐 지난번처럼 컨시더러블 타임 이런 게 한번 나오면은 또 시장이 그때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을 바꿀 수도 있죠. 오늘 찰스 에반스 연설 제목은 보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화두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면 도대체 언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뭐 시일성 면에서 상당히 적절했다라고 보고요. 이제 오늘 연설 내용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향후 한 3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자기가 바라보는 미국 경제의 전망은 상당히 밝다. 그 뭐 얘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고용에 대해서도 실업률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다 잘 될 것으로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전망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기에 그렇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연준의 양적 완화 기조라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밑에 깔고 예측을 할 때 그런 거지 이게 하루아침에 확 제거되면은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삽시간에 악재로 돌변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의 전망이 양호하다는 것이 오히려 양적 완화 기조를 상당 기간 연장해야 될 반대 이유가 된다. 이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것 같죠? 어떻게 이렇게 이걸 둘러쳤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연준의 양적 완화를 접고 어떤 이 다시 출구 전략 내지는 금리 인상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exceptionally patient, 아주 끈덕진 인내심이 필요하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기 전에 건너야 되는데 돌을 하도 두들겨가지고 돌이 금이 갈 정도까지 근데 거의 막 그렇게 확실한 상황일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지금 경제 전망 밝아졌다고 해서 바로 출구 전략 고안하면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 지금 경제 전망 밝은 게 다 연준 양적 완화 기조를 밑에 깔고서 내다보는 전망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점점 연준에서도 시장의 저런 투정을 받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다는 건 우리한테 긍정적이죠. 자, 오늘 뭐 그래서 그랬는지 저래서 그랬는지 오늘 달러 인덱스는 오랜만에 현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0.9% 하락하면서 달러 가치가 오늘 평가절하됐던 날이고요. 달러엔도 106엔대까지 다시 하락을 해서 107엔대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참 뜨거웠던 지난 추석 랠리 한 달 동안에 달러엔이 110엔대를 결국 찍고야 말던 이 랠리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07엔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종료가 됐다고 보고요. MSCI 한국지수도 여기서 비교적 반갑게 반응을 해서 이제 콜럼버스 데이의 악몽,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조금 반대로 해석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인데, 물론 객관적으로 56.98이라는 수치는 낮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만큼은 콜럼버스 데이 미국에서 다들 노느라고 안 나왔던 쇼커버링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어제 상당히 추이를 많이 탔던 코스닥도 오늘 같은 날은 환매수로 인한, 다시 말하면 이제 하방 포지션 익절을 통한 반등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미국 증시의 추가 하락은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석을 드립니다. 자,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 준비한 내용 모두 나갔습니다.